안녕하세요. 보통이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MBC 금토 드라마 2강에는 달이 흐른다의 세계관과 초반 전개, 그리고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까지 한눈에 쫙 정리해 드릴게요. 이 드라마 처음 들으셨을 땐 사극이야? 로맨스야? 판타지야? 싶으셨죠? 맞아요. 셋 다 맞습니다. 그야말로 2025년 하반기 K-드라마 시장에 제대로 한 방 먹이러 온 퓨전 사극인데요. 여기엔 단순히 장르 섞었다, 이게 아니라 정말 정교하게 짜인 장르 융합과 서사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은 웃음을 잃은 왕세자 이강과 기억을 잃은 부보상 박다리가 영혼이 바뀌면서 벌어지는 사건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바디스왑, 그런 클리셰를 가져와서 사극과 정치 스릴러에 접목했어요. 이강은 왕권을 노리는 좌상 김한철 때문에 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반면 박다리는 기억이 없지만 상단에서 상술 하나로 살아가는 강단 있는 인물이죠. 이 둘의 영혼이 바뀌면 이강은 자유를 얻고 박다리는 왕권의 중심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 전환이 단순한 위치 바꾸기가 아니라 정체성의 회복이라는 진짜 주제를 향해 갑니다. 누가 진짜 나인가? 나는 지금 누구의 삶을 살고 있나? 이런 묵직한 질문이 드라마를 계속 붙잡고 가는 거죠. 드라마의 배경은 조선 궁궐. 하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건 로맨스 코미디만이 아닙니다. 좌상 김한철, 유약한 왕 이희, 왕권을 위협받는 이강. 정통 사극이 가진 무게감과 정치적 긴장감이 꽉 들어차 있어요. 근데 또 너무 무겁지만은 않게 상인의 영혼이 들어간 세자는 궁에서 궁중 예법 다 무시하고 어우 일이 불편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면서 터뜨리는 웃음 포인트. 반대로 세자의 영혼이 들어간 박다리는요, 저작거리에서 땀 흘리며 평민의 삶을 체험하죠. 이 아이러니가 진짜 재미를 만들어냅니다. 신분 역전의 코미디, 생존을 위한 고군분투, 그리고 점점 깊어지는 감정선까지.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와 이후의 중반부 전개, 그리고 이강과 박다리의 감정선 변화에 들어가 볼게요. 영혼이 바뀌자마자 세자의 영혼이 들어간 박다리는요, 하루아침에 저작거리 한복판에 던져집니다. 혼자 장사해야지, 짐 옮겨야지, 밥은 어떻게 먹는지도 몰라 헤매다가 그 와중에 누가 건들기라도 하면 감히 왕세자에게. 아니죠, 지금은 박다리의 몸이니까요. 반대로 상인의 영혼이 들어간 세자는 갑자기 왕세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궁궐 한복판에서요. 모든 행동이 왕세자답게 기준인데 그녀는 어리둥절. 아침 조회에서 이게 대체 뭔 상황이야 하다가 실수하면 폐하 괜찮으십니까? 이쯤 되면 보는 우리가 다 민망해져요. 근데요, 이 코믹한 상황이 단순히 웃기기만 한 게 아닙니다. 각자가 상대의 인생을 살면서 서서히 그 사람의 상처를 이해하게 되고 감정적으로 연결되기 시작해요. 자, 여기가 바로 이 드라마의 킬포인트입니다. 육체는 바뀌었지만 마음은 그대로인 두 사람. 하지만 서로를 마주할 때 그 속 영혼을 보고 반응하게 되는 지점. 세자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 박다리는 어느 날 문득 창밖으로 조용히 시선을 던져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혼잣말을 하죠. 이렇게 높은 곳에서 세상을 보면 왜 이렇게 쓸쓸했을까? 그 장면을 보는 우리는 비록 몸은 달라도 그녀가 지금 이강의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렇게 상인의 영혼이 세자의 삶을 통해 그가 겪었던 무게와 외로움을 진심으로 공감하게 되는 순간, 이제 두 사람은 서로의 인생을 단순히 대신 살아주는 것을 넘어 진짜로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관계로 발전해 가고 있는 거죠. 중반으로 갈수록 기억을 잃은 박다리의 과거가 단서처럼 툭툭 튀어나옵니다. 특히 궁에서 마주치는 어떤 물건, 장소, 인물들이 그녀의 기억을 자극하면서 혹시 박다리도 왕실과 관련된 과거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떡밥들이 깔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저작거리에서 살아가는 세자, 그러니까 지금은 박다리의 몸에 들어가 있는 이강이죠. 그가 궁에서 익혔던 정무 감각을 상단 운영에 적용하면서 진짜 상인처럼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저렇게 진중한 부보상이라니 박가객주가 갑자기 전문성이 생겼어? 이런 주변 반응까지 재밌게 나오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후반부로 넘어갑니다. 이 드라마 단순히 바디스왑 로맨스라고 생각하셨다면 이제부터는 진짜 정치 스릴러의 진면목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세자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조용히 말 듣던 왕세자가 이젠 회의에서도 똑 부러진 말하고 좌상 김한철 앞에서도 꿋꿋하게 반기를 드는 모습. 이건 분명 이상한 낌새죠. 김한철은 처음엔 세자가 정신이 이상해졌나 싶지만 곧 그 변화가 단순한 이상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에 도전하는 위협이라는 걸 감지합니다. 여기서부터 김한철의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돼요. 암살 시도, 정치적 함정, 대신들을 통한 압박 등 온갖 수를 써서 지금 세자의 몸에 들어가 있는 그 상인을 궁 밖으로 내쫓으려 합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중요한 복선이 하나 더 밝혀지죠.
바로 박다리의 잃어버린 기억 속에는 자신이 과거 세자빈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었던 거죠. 어떤 이유로 세자빈 신분에서 쫓겨나거나 죽은 것으로 위장된 후 보부상으로 살아가게 된 그녀. 이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단순히 개인의 기억이 돌아오는 걸 넘어서 왕실 내부의 은폐된 진실 그리고 현재의 권력 구도를 뒤흔들 수 있는 정치적 파장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둘은 원래의 몸이 아니라 지금의 위치에서 상대방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우기 시작해요. 이강은 부보상으로서 얻은 정보력과 시장 인맥을 통해 궁궐 내부의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하고 박다리는 왕세자의 권한을 이용해 대신들의 움직임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둘의 협력은 마치 몸이 바뀐 것을 기점으로 서로의 삶을 완전히 이해하고 공동의 적을 무너뜨리는 진짜 영혼의 팀플레이로 진화해요. 결국 김한철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승부수를 던집니다. 반역죄 누명, 거짓 문서, 궁 밖의 자객들까지 동원하며 세자와 박다리 모두를 궁에서 몰아내려 하죠. 하지만 이 둘은 각자의 위치에서 진실을 밝혀낼 결정적 단서를 확보합니다. 저작거리에서 살고 있는 이강, 그러니까 박다리의 몸을 가진 그는 상단 사람들과 힘을 합쳐 궁궐 내부의 비리를 캐내고요. 세자의 몸에 있는 박다리는 마침내 자신의 기억을 되찾게 됩니다. 자신이 단순한 상인이 아닌 왕실과 얽힌 과거를 가진 인물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 영혼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며 둘은 각자의 자리에서 모든 갈등을 끝맺게 됩니다. 이강은 웃음을 되찾은 진짜 왕세자가 되고 박다리는 잃었던 자존감과 정체성을 회복한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이강에는 달이 흐른다의 세계관, 초반 전개 그리고 향후 예측까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사극인데도 묵직하거나 지루하지 않고 로맨스와 판타지가 자연스럽게 섞여서 매 회차마다 웃음도 있고 긴장감도 있고 무엇보다 서로를 이해해가는 과정이 너무 짙게 잘 그려져 있죠. 앞으로 두 주인공이 서로의 삶을 살면서 어떤 감정을 겪고 잃어버린 것들을 어떻게 회복해갈지 진짜 기대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강과 박다리 중에서 지금 이 삶을 더 잘 살아내고 있다고 느껴지는 인물은 누구인가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지금까지 보통이 드라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